예. 국민 편에서 해야죠, 일을. 예. 네. 객관적인 그렇죠.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예. 합리성 있게 하자. 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요즘에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급발진 의심사고, 급발진 추정사고, 급발진 의심 또는 급발진 추정사고에 대해서 영상을 같이 보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아주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의심은 많이 가는데 단정 짓기에는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는 좀 근거가 있었으면 근거. 일이 됐든 저리 됐든 좀 받아들이기가 좋을 텐데 네. 명확한 근거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없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자동차에서는 이럴 때요. 그 EDR, 네. 그러니까 팡 충격되기 5초 전에 그 과정, 그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그다음에 가속 페달을 몇 퍼센트나 밟았느냐, 스로틀 밸브가 얼마나 열렸느냐, 그리고 RPM이 얼마냐, 속도가 얼마냐, 이거를 그 기록해 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컴퓨터로 뽑은 자료를 줍니다. 요새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도 그걸 해주고요. 이 시도 경찰청에서도 그 EDR을 분석해 주는데요. 이걸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던 게 전자 데이터로 측정한 값을 그냥 자동으로 저장했다가 나중에 꺼내는 거란 말이죠. 물론 기계적으로 혹시 오류의 퍼센트가 있는가, 또 이거를 전자 디지털로 하는 과정에서 또 오류의 퍼센트가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는 EDR이라는 것은 기계적이고 이 확률은 제로다라고 일단 주장이 되고 있죠. 운전자가 고 앤 스톱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운전자가 가고 싶지 않은 차가 저절로 그것도 빠르게 예. 위험하게 가는 그런 사고를 일반적으로 급발진 사고라고 그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우리 장관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랑 딸입니다. 아빠가 딸을 태우고 출근 중입니다. 천천히 가다가 속도가 붙더니 점점 더 빨라지고 자, 빠르게 와서 여기까지 좌회전하면서 차가 이상이 느껴지더래요. 차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더래요. 이 사고 EDR을 분석해 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브레이크는 전부 다 OFF, 가속 페달은 99. 그러니까 아빠가 딸을 태우고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들이받을 때까지. 저 데이터만 보면 가속 페달이 눌려져 있는 상태라는 건 나오지만 발로 밟았다는 것까지는 사실 직접 연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계적 결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자동차 이 제어 시스템들이 전부 이 전자적인 전기 신호로 그렇죠. 전자적인 데이터를 보내 가지고 지금 기계적인 이 동작으로 제어 동작으로 연결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이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이 참 정말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공감이 됩니다. 이 EDR 결과 나온 다음에 통화를 길게 했어요. 변호사님, 제가 미쳤어요. 저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생각했는데 제가 가속 페달을 미친 듯이 밟은 거는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 컴퓨터로 뽑아낸 기록을 자기가 이걸 뒤집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한 건은 그냥 운전자의 실수로 그래 묻혀졌습니다. 누구 발이 움직인 건지 발은 가만히 있는데 아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저 데이터에 엑셀이 나오는 건지 이거를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고민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례를 보시면서요. 이번엔 상당히 몇십 초 동안 계속됩니다.
사고를 피하려고 좁은 공간을 열심히 피하려고 노력하다 트럭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 들이받았어요. 엑셀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착각해서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죠. 그렇죠. 그리고 브레이크나 엑셀만 조작을 못하고 다른 건 다 조작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브레이크를 밟으면 딱딱해져서 브레이크가 안 밟히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 자동차 회사에서 그 추출한 EDR 결과에 보면 브레이크는 안 잡았다. 사람의 동작, 그다음 사람의 인식하고 동작은 자기가 엑셀 밟아놓고 브레이크 밟아 착각할 수 있어요. 여기도 이거 100%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동작하고 요거 전기 신호로 가는 거, 전기 신호에서 기계적 동작으로 가는 거. 프로그램이라는 게 또 0.00 뭐 이런 확률, 예. 통계상의 그 오작동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도 100만 번 하면 오류가 한 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 버그나 오류를 계속 교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 그게 딱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죠. 그에 대한 정보는 회사 측에서 다 갖고 있는, 기업에서 다 그렇죠, 갖고 있는, 그렇죠, 소비자는 돈 주고 사서 쓴 거밖에 없는데 예, 예, 예. 내가 뭘 알아요? 그러면 그걸 그 입증 책임을 완전히 넘기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완전히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에서의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입증 또는 입증이 아니라 자료를 제공할 책임까지는 법원에서 이렇게 네. 실질적으로 입증 예. 책임을 좀 배분하는 제3의 방안들을 법원도 고민하고 있고요. 네. 나는 우리 자동차 회사나 우리 기술도 해야 될 것 같고, 야, 전 세계에서 아무 데도 하는 데가 없어. 그럼 우리가 더 해야지.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니,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던 것과 지금 접근해 가고 있어요. 아, 저 사고가 나나 내 가족, 내 주변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법제도나 어떤 이 사고에 대한 책임제도, 예. 이것도 고민 못 해볼 이유는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역시 밝습니다. 고속도로예요. 지난 4월 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왜 이거 세워줘 빨리. 차가 안 돼. 아니 기어를 빨리 열고 천천히. 이렇게 말아봐 이거 아니 천천히 가도 안 뭐 돼. 차가 빨리 가냐? 왜 이래? 이거 좀 빨리 해봐. 아니 천천히. 너 기어 핸드브레이크를 천천히. 기어를 잡는 거 아니야? 아니야. 기어를 잘라봐. 이거 빨리 이거 좀 해봐. 그렇게 말아 그렇게. 브레이크 밟았다니까. 이거 왜 이래? 일점. 아니 차라. 차 핸들 잘 잡아. 아니. 이거 핸드브레이크를 또 세워줘. 빨리. 가라앉혀요. 말거 없어요. 아니 이 브레이크가 안 된다니까 지금. 왜? 차 거는 이거. 브레이크가 안 된다고? 잠깐만 또 안 돼. 어떻게 좀 해봐. 이거 안 돼. 브레이크가 안 된다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왜 그래? 큰일 났다. 브레이크가 안 된다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왜 그래? 큰일 났다. 브레이크가 안 돼. 아이고. 형님, 아주머님. 저렇게 오랜 시간 그거를 계속 하고 있다?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여보 브레이크 안 된다고 좀 어떻게 좀 해봐. 진짜 말을 안 들었어. 근데 이 결국은 자동차에서는 당신이 안 돼 하면서 계속 가속 페달 밟았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 1cm라도 좀 밟아야 브리들이 발이 탁 대기만 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래요.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브레이크 밟았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한 분은 스펀지처럼 쑥 들어갔습니다라는 분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한 10%? 나머지 90%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딱 벽돌처럼 딱딱해진대요. 딱딱해지면 이게 더 이상 안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안 들어가면 이게 눌려야 브레이크 등이 들어올 텐데 그렇죠. 안 들어가면 안 켜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 준비된 영상은요. 강릉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가 이렇게 와요. 뭐예요? 오요요 차가 날라오네. 차가 날아갔어요. 예. 예. 앞에 가는 차가 그 차예요. 저 검은 차가 가다가 앞에 차를 들이받아요. 들이받고 그냥 가요. 뭐야? 더 빨리 가요. 손살같이. CCTV 보면 어떤 차가 또 손살같이 달려가요. 그리고 저렇게 붕 떴다 떨어진 거예요. 맞은편에서 네. 저쪽에서 차가 한 대 오더니 예. 그래서 지하 이제 회차로 그쪽으로 차가 처박혔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그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후방 영상만 있는데요. 소리가 이상하죠? 아까 이 사고 난 거예요? 그러면서 손자 이름을 부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손자. 예. 할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학교에서요. 네. 그리고 오는데 앞에 차 들이받고 가면서 이게 안 돼. 예. 그리고 그 손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크게 다쳤어요. 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거를 좀 이 급발진 문제를 좀 이 사건 자체도 좀 잘 검토를 해주고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좀 좀 깊이 좀 들여봐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달라 그런 정말 강국한 요청을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결과는 자동차에는 이상을 찾을 수 없다.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증거가 없다. 몇 년 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자, 세차장에서 나옵니다. 옆에 남편인데요. 예, 남편은 저쪽에 차가 가겠지? 근데 차가 저 왼쪽에 가서 차가 서야 돼요. 저기 물 닦아야 돼. 네,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속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사람 피하고 엉엉엉 소리 나고 시속 130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편의점으로 돌진해서 편의점 주인 그 50대 여성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잘못했다. 검찰로 송치했고요. 검사도 운전자가 잘못했다. 왜? 국과수에서 정상이라 나왔어요. 그게 재판받았습니다. 자동차의 그 기계적인 책임하고 운전자 책임하고 하면 축구 운동장하고 골프홀을 갖고 같이 야 누가 골인 넣는지 한번 해봐. 증명할 수가 없어. 제조차 자동차나 그 신호의 책임이라는 거를 입증할 수가 없어. 무죄 이유가 미쳤어. 이 차가 미쳤어 라는 여자의 육성이 녹음되어 있는데 내가 브레이크 잡은 차가 계속 가더라. 그거를 강하게 뒷받침해준다. 이 급발진에 대해서 아주 그 연구 많이 하신 분이 계세요. 대린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김필수 교수는 운전자의 실수가 없음에도 자동차가 급발진되는 경우 제동장치의 진공 배력이 무력화되어 제동장치가 딱딱해지며 아예 눌러지지도 않고 작동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점으로서 그걸로 운전자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운전자의 실수가 개입되지 아니한 차량 급발진 사고가 발생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국가수 의견보다 김필수 교수의 의견이 거기가 수긍이 간다.
그래서 무죄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예. 아, 브레이크 등이 딱딱해지면 안 밟히면 등이 안 들어오는구나. 그건 의미가 없겠구나. 아, 그러던 중에 이제 이번에 강릉 사건도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원희룡 장관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국회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 법률안.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 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할 때는 그러면 그 사고 났을 당시에 자동차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그것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입증해라. 입증 못하면은 니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입증 책임을 바꿔야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무조건 되고 이거 급발진이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뭔가 급발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자료, 기록물 이런 걸 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요 법안에 처음에 낼 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국내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브레이크가 없어서 이거 브레이크 등에 대한 증거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브레이크 등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었는데요. 이번 사고는요. 브레이크 등이 있습니다. 가다가 여기서 브레이크, 우회전을 브레이크 밟았잖아요. 근데 차가 나가는 거야. 브레이크등 보이죠? 예. 브레이크등 보여. 브레이크등 보여. 보여. 이분이 트렁크를 왜 열어놓고 왔냐면 차에 탈 때 문만 열었는데 트렁크가 저절로 열린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들도 한번 고민할 텐데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안도 올라와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네요. 예. 급발진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닌데 아직까지는 의심 사례입니다. 근데 이런 사례에 있어서 만약에 운전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자동차의 잘못이라면 그 원인을 찾아서 다시는 그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그래야 지금 당장은 좀 힘들더라도 먼 훗날은 우리가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공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급발진, 의심사고, 차 알못, 우리로서는 모르잖아요. 그럼요. 네, 자동차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것을 또 이제 밝힐 수 있는 작은 또 한 걸음이 발이니까 한 걸음 시작됐네요. 그렇죠. 네. 여러 의견들을 우리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 얘기를 들을 때 참 답답하긴 답답한데 그렇다고 뭐 탁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자신이 없고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영상도 보고 말씀도 듣고 대안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뿌였던 게 우리 유리창에 김 세렸던 걸 이렇게 싹 지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좀 할 일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앞장서시고 우선 정부가 그다음에 이 자동차 회사도 동참하고요. 그리고 이 전문가분들 계시잖아요. 자동차 공학과 교수님들 또 이렇게 자동차의 전문가분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국민의 편에서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다. 마무리 말씀. 오늘 와서 급발진의 억울함을 갖고 계신 또 의혹을 갖고 계신 분들의 그 마음들이 어땠을까 그런 이 억울함과 답답함과 불신을 우리 국민들 중에 이걸 품고 평생을 살아가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사례도 너무 생생하게 봤고요. 교통사고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이신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 찐 전문가 분야라는 것을 평소에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었지만 정말 존경하게 됐고요. 앞으로 좋은 활동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또 국회에서 또 물론 법 개정이 좀 돼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조금 더 진전된 입장에서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